도널드 트럼프가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현지 국가 원수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생포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독재자의 몰락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다라며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정의를 위한 체포국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입니다. 트럼프라는 희대의 장사꾼이 베네수엘라라는 망가졌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회사를 헐값에 강제로 인수해버린 사건입니다. 즉, 국가 단위의 적대적 인수합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식 이야기 따윈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계 인류의 석유 부국이 어쩌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되었는지, 버스 운전기사였던 마두로는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 타이밍에 마두로를 제거하고 진짜 노리는 1경원짜리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원래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의 보석,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렸습니다. 1인당 GDP가 남미 1위였고 스페인보다 잘 살았습니다. 당시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가 파리에서 카라카스로 직항할 정도로 부유층이 넘쳐났던, 그야말로 돈이 넘쳐흐르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가는 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마두로 집권 이후 GDP는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전쟁을 겪은 나라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경제 규모의 75%가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물가입니다. 2018년 IMF 추산 물가 상승률은 무려 13만 60%였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커피 한 잔 값이 아침에 1,000원이었는데 저녁에 100만 원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는 휴지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는 돈다발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고 사람들은 그 돈으로 종이접기를 해서 기념품으로 팝니다. 돈의 액면가보다 종이 재질의 가치가 더 높으니까요. 이 지옥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국민의 수만 77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25%가 나라를 버렸습니다. 시리아 내전보다 더 심각한 현대사 최악의 난민 사태입니다. 도대체 누가 멀쩡하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라를 망친 장본인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그의 이력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기엔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는 정치학을 공부한 엘리트도 경제 전문가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 카라카스의 평범한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로고막과 야구를 좋아하던 평범한 청년 마두로는 노조 활동을 하며 정치에 발을 들입니다. 그러다 1992년 감옥에 있던 쿠데타 주역 우고 차베스를 만나며 인생이 바뀝니다. 차베스는 이 덩치 크고 말 잘 듣고 무엇보다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마두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경제 지식이나 외교 감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충성심 하나로 그는 차베스의 경호원, 비서실장을 거쳐 부통령, 그리고 2013년 차베스 사망 후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문제는 그가 무면허 운전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경자도 몰랐습니다. 유가가 떨어져 나라에 돈이 없는데도 퍼주기식 복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찍어내면 되지 라며 중앙은행 윤전기를 24시간 돌렸습니다.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렀습니다. 물가가 오르자 상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며 군대를 동원해 가격을 강제로 깎고 사장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은 공장 문을 닫았고 마트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으며 낭떠러지로 돌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마두로와 군부 측근들은 국영기업의 돈을 빼돌리고 마약 밀매에 손을 대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트럼프는 왜 이 망한 나라의 대통령을 굳이 지금 체포했을까요? 마두로가 나쁜 독재자라서? 인권 때문에? 아니요. 트럼프는 그런 도덕적인 이유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 베네수엘라 땅 밑에 잠든 인류 최대의 보물, 바로 석유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3,003억 배럴입니다. 석유의 대명사 사우디아라비아의 2,670억 배럴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이 3,000억 배럴의 가치, 현재 유가로 단순 계산해도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6천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1년 GDP와 맞먹는 상상조차 힘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보물이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미국 정유사들을 다 내쫓고 국유화해버린 탓에 기술력이 없어서 못 캐내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돈방석 위에 앉아서 굶어 죽고 있는 꼴입니다. 트럼프의 눈에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영진이 무능해서 망해가고 있지만 창고에는 금기가 가득 쌓인 저평가 오량주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능한 CEO를 해고하고 회사를 접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는 정치인이기 전에 뼛속까지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그는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1달러도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독립입니다. 그는 미국 발밑에 황금, 즉 석유가 있는데 왜 남의 나라 눈치를 보느냐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에게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첫째, 반미의 선봉장이자 무능한 마두로를 물리적으로 제거한다. 둘째, 친미 성향의 새로운 정부를 세운다. 셋째,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거대 석유 기업들을 베네수엘라에 진입시킨다. 넷째, 세계 1위 매장량을 미국이 통제하며 국제 유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든다. 이것은 1823년 미국의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선언했던 멀로 독트린, 즉 아메리카 대륙의 외부 세력은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의 2026년 버전이자 석유를 무기로 전 세계를 통제하겠다는 트럼프 제국의 선포식인 것입니다. 결국 마두로 체포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원전쟁의 승리 선언입니다. 트럼프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1경 원이 넘는 자산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다시 기회의 땅이 될 수도 혹은 미국의 거대한 주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냉혹한 국제사회의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하고 힘있는 이익은 정의로 포장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여전히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계 1위 석유 부국을 통째로 삼킨 트럼프. 과연 이 세기의 인수합병은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분명한 건 세계 경제의 판도가 오늘부로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자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